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6 하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미술과 1차 실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좀 전반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문제 자체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기차를 기차가 아니죠.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라는 이 가사의 노래 텍스트로, 문제의 텍스트로 주어진 이 가사, 이 노래의 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리 어답터로 좀 시험이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보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조금 비교적 여러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영상을 항상 찍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했을 때 텍스트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 하에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문제의 뭐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2026학년도 한예종 조형예술과 1차 실기 리뷰라고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그 영상에 이어서 텍스트에 대한 조금 이해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이 오후 5시 17분 정도 되었는데, 제가 곧 또 수업을 해야 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영상에 벌써 댓글이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댓글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컴퓨터로 유튜브로 틀어놓고 또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뭐 의도치 않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한 분이 예종 시험이 단순히 언어 텍스트를 잘 옮김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 외의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어떤 기준으로 가를지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시험을 보는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풀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 뭐 그것이 문제가 될지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영상을 보면은 스스로 조금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결한 거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크리틱을 하는 거는 그다지 학생분한테도 그리 좋은 일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면 지금 이미 시험을 본 상황이고 합격 불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푸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학생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딱 보고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판단이 살짝 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이 학생분은 또 알려주세요.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보다 좀 원론적인 질문을 그 전에 분이 해주셨죠. 예종 시험이 단순히 언어 텍스트를 잘 옮기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 외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부분도 그 이전의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어를, 그러니까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 언어를 그대로 잘 옮기는 그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러스트나 아니면 광고나 혹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을 전제로 한 어떤 디자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업성을 띠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달의 차원에서 어떠한 언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미지 구성 방식이 사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종에서는 이것만 요구하진 않습니다. 언어와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 간극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되어야 해요. 여러 훈련과 그 다음에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수업을 듣는다면 수업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가 특화된 어떤 표현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특화된 어떤 표현의 영역이 있고 일본어가 특화된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가 특화된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언어 구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언어든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결함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게 이제 언어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터득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얘를 이미지화 시켰을 때 또 이미지의 논법과 이미지의 구성 방식과 그 다음에 이미지의 논리가 또 달라요. 언어의 논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학습하고 느끼고, 주로 여기서의 학습은 어떤 감각의 차원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미술에서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니까 언어로 전부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미술의 언어라는 것이. 미술의 언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 언어 전반,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언어랑은 좀 달라요, 결이. 완벽하게 환원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한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이런 언어, 의사소통을 위한 이런 언어와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언어는 결이 다르다고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종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런 이해도가 거의 없이도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어떤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건 최대한 내가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와 합격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언어와 이미지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설명들이 제 유튜브 영상에 큰 줄을 이루고 있으니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유튜브도 참고해서 잘 보시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이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반으로 본인이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 보고 얘를 가지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먼저 작업을 해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이 그래서 유의미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겠죠. 미술대학에서 바로 그것을 다루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예종 준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더 넓은 차원이다.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단순 입시 준비 차원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잘 설명해 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니까요. 적극 댓글창 활용해 주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제 댓글 달아주신 8시간 전에 이름 모를이라는 닉네임에 이분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제 영상에. 그러면 제가 같은 이야기더라도 그 주제로 영상을 또 뭐 강의 형식이든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정도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라는 산울림 밴드의 노래이고요. 이번 출제 텍스트가 2005년에 발매가 됐나봐요. 가사를 보면 저는 여기 중에서 몇 줄이 나온 줄 알았는데 거의 전문이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문제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이게 이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라고 하죠.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랬다가 바꿔치기 해서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라 그래요. 일단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라는 말도 조금 생경한데 낯선데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라는 말도 그리 녹록하진 않죠. 낯설죠. 일단 첫 번째로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수가 가수예요. 이 사람은. 근데 가수인 걸 몰랐다고 쳐도 가사니까. 가사라는 말이 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타로 오토바이를 탄대요. 기타로. 그러면 이 문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실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이 문장에서. 기타인지 오토바이인지. 이게 이제 비유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문장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은
기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토바이는 뭐냐면 기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전형적인 어떤 클리셰 같은 비유인데, 사과 같은 내 얼굴 할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내 얼굴이에요, 사과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할 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내 얼굴인가 사과인가?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을 사과라는 대상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조금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문장 구조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는. 어쨌든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기타예요, 기타. 그럼 오토바이라는 대상을 가져와서 마치 오토바이를 모는 것처럼 기타를 연주한다. 다이나믹하게. 뭔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요? 이 문장이. 또 이후 문장을 한번 봅시다.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는 기타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기본적인 파악이 이 텍스트에서 되어야, 이 텍스트의 수사법은 이제 국어 단어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수사법, 형식이 파악이 되겠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라는 말은 그럼 뭘까요? 오토바이를 기타를 연주하듯이, 기타로 음악을 연주하듯이 오토바이를 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자, 같은 문장 구조인데 단어 두 개만 싹 바꿔치기 하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첫 번째,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는 기타 연주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단어로 바꿔치기만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걸 얘기하고 있죠. 기타를 비유로 가져와서. 제가 설명한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제가 영상에다가 영상에다가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채널에 약 한 몇 개월 전일까요? 잠깐만요. 약 5개월 전에 제가 영상 작업으로 해놓은 게시물란에 가면,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란에 가면 있는데, 자본은 창의력이다 라는 제목의 어떤 영상 퍼포먼스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 작업을 유심히 보시면 문장 구조가 똑같은데 단어의 위치를 계속 바꿔치기 하고 변화시키면서 어떤 의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의미가 확장되고 다른 맥락의 단어가 놓이고, 이런 거를 실험한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산울림 밴드의 노래인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요 구조가, 이런 구조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이 강민성이라는 사람의 작업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라는 가사의 노래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작업, 아주 조악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본은 창의력이다라는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원래 원본,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도 오마주를 하잖아요. 원래 원본을
내 식으로 가져와서 다시 표현해보는, 재해석해보는 그런 차원에 있는 작업인데, 박이소 작가의 작업 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 박이소 치고 그 다음에 자본은 창의력이다 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미술가, 네이버 블로그인데 한국미술가 박이소 자본과 창의성의 관계, 박이소 요셉 보이스, 요런 제목의 어떤 게시글이 있을 텐데,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나와요. 요셉 보이스라는 작가가 크리에이티비티는 등식 캐피털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 박이소 작가가 요거 위치만 싹 바꿔가지고 캐피털 자본을 앞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 뒤에 창의력을 넣으면서 자본은 창의력이다로 싹 바꿨어요. 단어 그대로고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에이티비티는 캐피털, 이걸 한국말로 바꿔보면 창의력은 자본이다 라는 말인데, 창의력은 자본이다 라고 할 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창의력인가요? 자본인가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창의력이죠. 창의력은 자본이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창의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런 의견이나 이런 걸 피력하고 있죠. 창의력이 마치 돈과 같은 어떤 재산의 역할을 한다. 요셉 보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박이소 작가는 요셉 보이스의 이거를 위치만 바꿔서 자본은 창의력이다 라고 바꿨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표현도 해서 뭐 금박도 붙이고 뭐 궁서체에 한글도 쓰고 뭐 이런 물질적인 표현도 있고. 근데 자본은 창의력이다 라고 할 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창의력인가요? 자본인가요? 자본은 창의력이다. 자본은 창의력이다. 자본이죠, 자본. 자본이 창의력이다. 뭐냐면 창의력에 매우 회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의문을 던지고 있죠. 창의력이 자본이라고? 아니, 자본이 창의력인데? 돈이 있어야 창의력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이소가 바꿔버린 거예요. 맥락을. 똑같은 단어 두 개의 위치만 싹 바꿔서 맥락과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뭐 상호 텍스트성이다. 그래서 뭐 이제 롤랑 바르트라는 어떤 철학자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호 텍스트성이 뭐냐면 어떠한 것을 여기에 놨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다 놨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미술가의 작품 중에 샘이라는 작품을 아마 아실 것인데, 소변기죠.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그 소변기가 남자 화장실에 있을 때는 그저 어떤 배설하는 도구이지만, 이거를 듀샹은 어디로 끌고 와서 미술관 화이트 큐브 안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가 미술관에 오면서 맥락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산울림 노래로 돌아와서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라고 했을 때, 박이소 작가의 작업이 바로 떠올렸으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에서는 기타 치는 걸 오토바이 타는 걸로 비유해서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오토바이로 기타를 타자. 오토바이 타는 걸 얘기하는데 기타를 신명나게 치는 걸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사의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 위치를 바꿔가면서 의미가 서로 달라지고 비유와 은유를 적극적으로 써서 어떤 기타 치는 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가사에서 은유적인 표현 방식, A를 B를 가져와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수박으로 달팽이를 타자, 메추리로 전깃불을 타자, 개미로 밥상을 타자, 풍선으로 송굿을 타자, 타지 말고 안아보자, 송충이로 장롱을 안아보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말이 되나요? 수박으로 달팽이를 어떻게 타죠? 달팽이가 훨씬 작은데 달팽이로 수박으로 달팽이를 타려고 그러면 달팽이가 터질 것 같은데, 수박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런 말이 안 되는 뭐 비현실적인 지점까지 확장이 되죠. 이 문장 구조가 타자, 뭐를 타자라는 문장 구조로 마구 확장이 되면서 상상적인 영역, 비현실적인 영역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추리로 전깃불을 타자, 개미로 밥상을 타자. 개미로 밥상을 어떻게 타죠? 풍선으로 송굿을 타자. 이건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충이로 장롱을 안아보자. 송충이로 장롱을 안아. 송충이 이만한데 장롱은 이렇게 크고, 장롱은 어떻게 안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사이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사이버. 이거 후렴구죠. 그리고 거실로 기차 타고 가자. 거실로 기차 타고 어떻게 가요? 거실은 그냥 걸어가면 바로 있는데. 부엌으로 기차 타고 가자. 공부방으로 기차 타고 가자. 왜 기차 타고 가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실로, 부엌으로, 공부방으로 가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기차 타고 갈 때의 여행의 설렘, 그 다음에 기차의 덜컹거림, 뭐 이런 전반적인 걸 생각해보자면 좀 즐거운 태도를, 그 다음에 즐기는 어떤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기차로 생일 케이크 하자, 기차로 햄버거를 하자. 점점 막 반복이 되면서 비현실적인 상상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게 쭉 그 뒤에도 반복되면서 이어져요. 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형식의 가사이자 텍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은유가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같은 문장 구조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어떤 맥락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걸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점 반복되면서 비현실적인 가상 상상적인 영역까지 나아가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술사를 조금 공부를 했다면 초현실주의가 있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굉장히 꿈에 있는 것 같은 아주 비현실적인 표현을 했던 미술가들이 있잖아요. 살바도르 달리나 마그리트나 르네 마그리트나 아니면 막스 에르스트나 조르조 데 키리코나, 이런 작가들 눈으로라도 봐놨으면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을 여기 응용해서 써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기차 타고 시계로 들어가자. 달리 그림 중에 시계 이렇게 흐르는 그림 아시나요? 그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비눗방울로 집을 짓자. 비눗방울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을. 상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숫자로 꿈을 꾸고,
뚜껑으로 두꺼비를 하자? 두꺼비를 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다 번역을 해서 내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앞에 부분만 어느 정도 하면 되고, 결국에 앞에서 신명나는 기타 연주와 그 다음에 기타 연주처럼 신나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점점 상상의 영역과 가상의 영역으로 무의식과 가까운 어떤 꿈과 같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 그러한 표현, 그런 자유로운 어떤 예술가의 뭐 비현실성, 환상성, 이런 걸 이해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됐다라는 거죠. 정확한, 제가 파악하기로 정확한 접근은 그런 접근이에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어이의 실제가 아닌 아이의 실제는 방금 제가 파악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데아, 관념, 생각. 근데 이거를 물질화, 구체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게 작품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면서 작품화 시켰을 때 나오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렇게 파악을 하더라도 표현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현실적인 표현, 이전의 역사에 선례가 있다면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으로 조금 꿈과 같은 어떤 세계를 그리면 됐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좋은 판단이었다 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니까 그냥 이 텍스트에 잡아먹혔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안타깝게도 좀 그랬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 텍스트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그냥 멘붕을 해가지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뭐 여기서 이해되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그걸로 대충 표현하고, 물론 그러다가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한예종 문제는 더군다나 얘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 맞으면 좀 잘못 파악해서 어떻게 풀었어도 얻어 걸려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라는 거.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텍스트를 해설을 해드리고자, 문제 해설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그럼 내가 풀었던 게 나 어떻게 풀었지? 내가 제대로 갔나?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지만 정답의 양상은 매우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한 대로 사이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후렴이죠.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상상하는 대로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떤 신명나는 다이나믹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마구마구 꿈 같은 영역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의 텍스트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제가 곧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이 텍스트를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뭐 누군가는 저거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의 성격이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렸어야 됐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미술사에서 선례를 찾는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림처럼 어떤 공감각적인 표현을 시각적으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비현실적인 표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렸으면 문제에 맞게 잘 해석해서 그리신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을 통해서 얘기를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